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조 한자 공부 요강도 39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담장이라는 의미의 장자가 되겠습니다. 담장이라는 의미의 장자가 되겠는데요. 울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특정한 지역, 예를 들어서 집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구역을 다른 곳과 구별하게 하는 목적으로 또는 보안이나 안보,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쌓아 올리는 것을 우리가 담장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실제 우리가 담장이라고 하면 여기에 흑토자보다는 이런 식의 부수를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에서 총 1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담장 하면 특정 구역을 외부와 격리 또는 구분하기 위해서 쌓은 담을 얘기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역시 주로 이런 부수를 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런 형태의 장자 또는 이런 형태의 장자 모두 담장이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고, 벽장이라고 하면 벽의 일부 공간을 내서 다락처럼 만드는 그런 것을 벽장이라고 하죠. 이때도 이 장자를 쓸 수 있는데, 이때는 또 나무목변을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역시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장이라고 하는 것은 담장을 뛰어넘는다. 즉 문으로 원래는 출입을 해야 되는 거죠. 특정 구역에 들어갈 때 담장이 둘러쳐진.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담을 뛰어넘어서 출입을 하는 경우를 월장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외부와 격리 목적으로 쌓은 담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문, 즉 출입이 허용된 지역이라는 의미의 문자를 그 상대 개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밝다라는 의미의 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밝다라고 하는 것은 발로 짓 이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는 발로 밟고 다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발로 밟고 다니는 것, 이것도 이제 천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 근데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천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실천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무수히 많은 단어가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쓰는 단어로는 실천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계획을 직접 실행하다, 실행에 옮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직접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신학 체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기타 등등 이런 거와 관련된 건 모두 실천신학에 들어가는 거죠. 비근한 예로 뭐 설교학, 전도학 이런 것들이 다 실천신학의 한 하위 분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천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칸트의 비평 시리즈 그 셋 중에서 두 번째, 순수이성 비판 다음에 오는 두 번째 것이 실천이성 비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발로 밟는다 라는 의미의 천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손으로 젓는다 라는 의미의 이 고자 또는 이게 상이대라고 해서 그 노 비슷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해서 고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아픔이라는 의미의 이 통자가 되겠습니다. 아픔이라는 의미의 이 통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신체에서 느끼는 물리적인 아픔을 포함하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인 아픔을 모두 이 통자가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느끼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해산을 할 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통증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말이 좀 확대돼서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성공하기까지 필요로 하는 또는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진통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신체적으로 느끼는 통증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는 어렵다고 느끼는 심하게 갈등 상태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고통이라는 말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신체 부위에 통자를 붙여서 통증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두통 하면 머리가 아프다는 뜻이고요. 편두통 하면 두통의 일종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두통과 편두통은 완전히 다른, 의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죠. 편두통은 처음에는 양쪽 중에서 한쪽 머리가 아픈 거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 통증의 그 심각성이나 또는 이것이 정신적 어떤 부분까지 끼치는 영향 등이 일반 두통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 그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치통이라고 하는 것은 치아, 사람의 이빨을 치아라고 그러죠. 동물의 이빨은 이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치아의 평상적인 말은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라는 말은 통상 사람한테 쓰지만 현대 한국어에선 이라는 말을 동물한테도 쓰고 있고 또 이빨이라는 말을 사람한테도 쓰고 있습니다. 원래 그건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쓰이고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리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이제 월경에 의한 배가 아픈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통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실히 느끼다, 가슴이 아플 정도로, 가슴이 시릴 정도로 절실히 느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통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 퓨린 성분의 핵산 관련된 부분이죠. 퓨린이 성분이 이제 체내에서 완전히 그 대사되지 못함으로써 오는 그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생기는 통증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아프다
라는 의미의 통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편안하다. 이건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아프지 않게 잘 지내고 있다. 그런 뜻이고,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여유롭고 큰 근심 걱정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평안하다라는 의미의 안자, 아프지 않다라는 의미의 안자로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고 있는 9개씩의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가 어떻게 조성이 되고 또 파생되는지 또 확대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